오늘 배우실 게 8가지인데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한 요 정도 알면 추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1편부터 8편까지 천천히 진행해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 종목의 3이라고 해놨는데 언제 동반자, 동업자가 될 것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희노애락이 완전히 갈려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멍하니 있다가 이 정도에 잡으세요. 뉴스 나오고 주변에서 수익 많이 났다? 그런 얘기 듣고 뭐 미용실 가면 헤어 디자이너가 나 언니 100% 한 배수 났어 막 이럴 때 많이 투자를 해요. 아니면 술자리 옆에서 나 삼성전자로 한 배수 먹었어, 2배수 먹었어 할 때 이제 보통 투자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언제든으로 가요. 근데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추세인데 어느 시점에서 저희가 분발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때 언젠가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추세예요. 말씀드리자면 추세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힘 또는 그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집값이 무슨 상승 추세다, 오르는 추세다, 하락 추세다, 그런 주식에도 추세가 있는데 시장 또는 주가의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방향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하락, 보시면 상승 추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하고 하락 추세는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평행 추세는 일정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박스 스타디 여기서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과정을 보이는데 그러면 상승 추세는 우리가 수급축이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이제 서로 사고팔고 할 때 사려는 세력이 강한 거. 그래서 점점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것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반대겠죠.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것이고, 요 횡보 추세, 평행 추세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등락을 계속 보이는 건데, 요거는 매수, 사려는 사람과 매도, 팔려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사고팔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형성된 추세는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업이 큰 호재나 악재가 있어서 강하게 때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그냥 가요. 그 충격이 크지 않으면 웬만하면 약간 흔들렸다 다시 가요.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상당 기간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는 계속 올라요. 물론 여기서 사서 이 꼭대기에 파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팔고 또 사려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팔고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가지는데 이 차트는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5개월 동안에 좀 많이 올랐어요.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나 잡았을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훨씬 수익이 높아요. 샀다 팔았다 하는 누적 수익률보다 갖고 있어서 복리로 땡기는 게 훨씬 수익이 좋아요. 물론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추세가 형성돼서 상승 추세가 났을 때는 한 번 샀을 때 좀 중간에 맞나 이걸 이제 오늘 배우실 텐데 웬만하면 가지고 가는 게 수익이 크다. 복리 효과가 나오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추세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거들떠보지 말잖아요. 기술적 분석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가 이어졌을 때 최근에 미국이나 전 세계 대회에서 트레이딩 해서 1등을 차지한 사람들은 다 추세 매매사들이에요. 돌파면의 추세 매매. 물론 기업 내용도 보고 같이 믹스해서 잘 나가는 놈을 잡아서
가수익을 내서 전 세계 1등 하는 경우가 지금 트렌드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원래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배제시켜요. 그러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정말 우량한 기업이 시장 충격을 먹어서 한 1년 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그때부터 들어가요. 꾸준히 사요, 그냥. 그건 가치 투자 쪽이고, 우리 기술적 분석을 배우니까 기술적 분석은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고 가치 투자 하는 것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 기술적 분석을 배우니까 떨어진 종목은 바닥을 예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전환됐을 때 사는 것이 추세에 대한 기술적인 기본적인 거다.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 잡지 마라. 칼날 잡아서 손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눈 위에 서지 마라.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니까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격언도 있는데 추세 매매에서 기술적 분석에는 떨어지는 종목은 웬만하면 배제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행 추세는 이렇게 어느 가격대에서 꼭 딱 맞진 않지만 이 박스 안에서 위든 아래든 좀 못 미치더라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 추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평행 추세에서는 여기서 지지받으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많이 해요. 이렇게 조금씩 이어진다고 하면. 왜냐면 지루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아까 하락 추세는 거들떠보지 말고 상승 추세는 웬만해서 사서 그게 깨지지 않는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깨지는 순간 있으면 도망쳐야 돼요. 근데 깨지지 않으면 가져가는 게 맞고 여기처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져가고 하락 추세는 아예 보지 말고 그다음에 평행 추세는 전략이 너무 지루하게 하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세가 딱 있는데 이게 상승, 하락, 횡보 추세가 사실 일반적인 시가총액 이거는 통계치는 크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디가 제일 많냐면 횡보가 제일 많아요. 주식에서.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횡보 기간은 좀 긴데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게 하락 추세는 기간이 짧은데 우르르 짧은 시간에 우르르 원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가 2년이 걸려서 올라갔다 쳐요.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그냥 원쪽으로 내려쳐버려요. 그래서 하락 국가는 가장 짧지만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랑 다르게 개별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하루에 상한가도 치고 막 중소형주라고 막 변동성이 막 하루하루 큰 것들은 맨 처음에 투자를 안 하신 분이라면 투자할 때 처음에 그런 주식을 하는데 그런 주식은 좀 약간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간 만큼 요 원적으로 가는데 너무 빠르게 도달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는 횡보가 좀 더 많고 상승이고 그때 하락은 좀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지지와 저항으로 나의 쪽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지지와 저항은 저항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활력현상이 나와서 멈추는 거고 지지는 하락현상이라서 들어오는 건데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저항은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우세에 하락이 시작되는 가격대 이거는 왜 생기냐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7%, 9% 올랐다고 치면 우리는 매매자는 되게 많아요. 아주 단기 매매자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이때쯤에 단기 매매자들이 이익 시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가격대가 되면 지지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다시 팔려는 사람보다 많아지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지지라고 해요. 상승 추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보면 이렇게 올라간 주식 있어요. 땅땅땅땅 치면서 올라간 주식이 있는데 그런 주식은 퍼센티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고 파동을 그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지와 저항이 있고 여기 하락 추세에서 반대가 되겠죠.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면 반등을 노려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와요. 근데 오래 못 가고 다시 내려왔고 오래 못 가고 내려오고
이게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 관점을 잘 바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다가 팔로도 다 팔고 단기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사는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고점 지난 고점을 팡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 오른 다음에 또 팔려는 사람이 나오고 내려앉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지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저항이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다시 지지 역할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뚫고 올라갔다가 올라갔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요 부분에서 다시 하려고 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걸 지지와 저항의 역할 반전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뚫으면 그거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시 지지로 마음을 바꾸는 거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 반전이었는데 하락수는 반대로 지지했던 것이 반등했다가 이걸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요 지지받았던 이 구간은 엄청난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몰린 사람들이 반등할 때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못 이기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뚫어버리면 또 다른 현상이 나와요. 이거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렇게 지지선 이탈하면 여기 지지받던 곳은 강력한 반응이 저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고 뚫어버리면 그리고 기존 지지선이 아래로 뚫리면 반등할 때 저항선 역할로 발전을 해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약간 일상적인 생각이랑 거의 비슷해갖고 제가 요즘 샀어요. 뚫렸어요. 생각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뚫렸어요. 반등 오면 저는 여기서 팔 것 같아요. 얼마나 본주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짧게 일어나는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정석적인 차트를 갖고 왔는데 꼭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저항이 뚫리면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지지가 뚫리면 저항이 나중에 저항이 된다는 건 확실하고 이거는 너무 정석적인 걸 갖고 온 거예요. 이 저항이 뚫리면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이거 지지가 돼요. 다시 뚫어요. 또 지지가 되고 뚫고 지지되고 뚫고 지지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래량이 한 것처럼 이 저항을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수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돌파하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파나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고 사려는 사람이 있어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사려는 사람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느는데 돌파 시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생겨요.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표시되는 것들은 돌파 시가 거래량이에요. 돌파 시 거래량이 퉁퉁 하면서 매수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려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팔려는 사람들은 압도를 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있고 저항이 다시 그 다음에 지지로 바뀐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는 거꾸로 가요. 진짜일 것 같은데 무너지고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저항이 되고 무너지고 이런 계단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쌍둥이 추세와 다르게 그냥 퉁퉁퉁퉁 치면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변화의 시기가 하나 생겨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때는 이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도 이때는 내가 사면 안 돼. 끝물릴 가능성이 있어. 그게 추세 전환인데 그거는 아마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사시면 안 돼. 꼭지 상태예요. 잘못하면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강도는 어떨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씀드리자면 대량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강해요. 아까 저항을 뚫었을 때 근데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는데 거래량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이 있고 이 같은 지지가 있는데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 내려왔다 올라갈 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다시 팔려왔다를 강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지지를 하는데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 여기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고점 전술을 단기적인 고점으로 강으로 세고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행이던 이런 추세던 길수록 우리가 보통 종합 주가 지수 얘기할 때는 요즘에 3,000 얘기하고 거래지 뭐 2,000, 1,000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긴 차트를 보면 장기적인 고점들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단단해요. 쉽게 뚫기도 어렵고 깨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단기적인 것보다 지지와 저항은 단단하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죠. 우리가 무슨 뭐 연애할 때인가요? 이렇게 10번 치고 안 넘어가고 없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계속 툭툭툭 치면 이게 얇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뚫려요. 계속 퉁퉁퉁퉁 기간을 두고 툭툭툭 계속 쳐버리면 위든 아래든 쳐버리면 결국에 정이 약해지고 툭 무너져요. 갑자기 팍 무너져요. 위로 팍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지와 저항의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